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1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IT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IT 천리안 벨킨의 안정환 차장님, 박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벨킨의 안정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희 과장입니다. 예, 설 연휴는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쉬니까 좋더라고요. 오래 네. 쉬셨어요? 네. 푹 쉬었습니다. 예, 아니 시댁 다녀오고 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자분들은.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거. 아, 그래요? 시댁이 네. 어디세요? 저희는 시댁이 성수동이라서. 근데 원래 자주 이렇게 뵙기 때문에 뭐 딱히 설이라고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렇군요. 고속도로와는 별로 관계가 없겠어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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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 차장님은 네, 저희는 집이 서울 큰 집이라서 예. 저도 항상 그냥 집에 있죠. 처가는 못 다녀오셨죠? 예, 멀리 저는 계시잖아. 처가가 일본이라서 그러니까. 예, 거기 못 가죠, 잘. 아하. 매년 그랬습니까? 1년에 한두 번은 가긴 하는데요. 예. 설날에는 이제 자주 가는 편은 아니죠. 하긴 요즘은 워낙 이 명절 때 해외여행을 많이 가니까 예. 비행기 싸기 굉장히 비싸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본은 설을 또 쉬지도 않으시니까 아, 그렇죠. 신정 쉬시거든요, 일본은. 아, 그러겠네요. 저희가 설 전에 삼성 특집을 연의를 했거든요. 네, 기억나요. 제 드래곤의 집행유예에 붕괴하면서 음. 한국의 정경유착과 그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노하우 이런 거를 계속 방송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예. 온라인에서 이제 IT 전자제품을 좀 잘 사는 방법을 전달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 그래서 오늘은 노트북을 좀 여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 예.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골랐던 후보 제품 중에 삼성 제품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딱 겹쳐가지고 과감하게 후보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아우, 잘하셨어요. 저희 애청자분들이 만약 삼성 있었으면 화를 내셨을 것 같아. 네, 그래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그 노하우 하나하나 알려주시죠. 네, 그럴까요? 그럼 온라인에서 일단 제품을 사는 법이라고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단 전자제품이나 IT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 동일한 브랜드가 동일한 제품을 전 세계에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아이폰이라든가 뭐 삼성의 노트북이라든가 LG 노트북이라든가 이게 한국에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같이 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투명성이 보장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 이런 거는 사실 뭐 영국에서는 뭐 10만 원인데 한국 오면 뭐 100만 원으로 둔갑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좀 그런 나라별 격차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좀 적고 그래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투명한 편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 그래서 뭐 아이폰 이번에 한국이 뭐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비싸네 해도 그 차이는 사실 뭐 10%가 넘어가거나 그런 수준은 아닌 거죠. 예. 또 뭐 저희 뭐 벨킨 제품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제일 싼 편이에요, 가격이. 한국이 제일 싸다고요? 예. 그 이유는 안정환 차장님의 역량 덕분에. 예, 사실 뭐 제가 한국 가격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어허. 그리고 뭐 물론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 박민희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신 거 보니까 박민희 과장님도 같이 결정하신 아니 것 과장님 같은데요. 결정 안 하세요. 그래요? 네.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도 예. 좀 한국의 다른 제품들 유사 제품들 경쟁도 많고 해서 가능하면 좀 거품을 제일 줄여서 가격을 싸게 세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벨킨 제품은 직구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한국이 거의 제일 싸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싼데 지금 프로모션 하는 거는 더 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얼마나 더 싼 거죠? 일단 최저가보다 최소한 뭐 1,000원, 2,000원이라도 더 싸게 세팅을 했고요. 어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레이어를 배제했기 때문이거든요. 레이어가 뭡니까? 레이어라고 하면 층이잖아요. 예. 유통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뭐를 하나 더 거친다던가 뭐 셀러를 하나 더 거친다던가 그러면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또 마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마진 폭을 제외하고 가격이 책정되게 되는데 아하. 이제 저희 이번에 프로모션 한 거 같은 경우는 저희 파트너사의 자사모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레이어를 한 커플 없애가지고 더 싸게 공급이 가능했던 거죠. 이 전문 용어로 산지 직송. 뭐 그렇죠. 예. 예. 직거래 뭐 이런 느낌이죠. 아하, 그렇군요. 프로모션은 좀 길게 하실 거죠? 아, 그럼요. 예. 연장해야죠. 예. 그리고 그 몰에 올라와 있는 상품들, 요 장점들을 네. 이 벨킨 제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맛 이런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네, 그렇죠. 또 애청자분들이 이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구나 네. 이걸 공감을 하시죠. 다시 벨킨 프로모션 얘기로 돌아갔어요. 일단 뭐 살짝 맛배기만 말씀드리면 예. 저희 제품은 일단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저희가 마케팅 쪽으로 만든 말도 아니고 저희가 한국에서 10년 넘게 이제 유통 활동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소비자들이요? 예, 믿고 쓰는 벨킨이라는 말이 저희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뭐 저희가 이제 여러 기간 동안 좀 정직하게 계속 유통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 자체 퀄리티가 좋아서 뭐 고장이 나거나 고장이 혹시 나더라도 철저히 AS를 대응을 해드린 점 같은 경우가 높게 타주셔서 그런 별명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예. 또 저희 제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제품이 2년 이상의 그 품질 보증을 지원을 해요. 오호. 이거는 이 업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만약에 그 충전하는 줄이 있잖아요. 네. 이게 끊어지면은 2년 안에 끊어진 게 이제 공짜로 붙여주나요? 고의로 뭐 끊어뜨린 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네. 네. 저희가 다 새 걸로 교환을 거의 해드려요. 오, 교환을 네. 1대1로 그냥 교환해 주는 네, 거예요? 네, 네. 이야. 이거 모르셨죠? 소리가 아니고 예. 예, 전혀 몰랐어요. 2년 일단 거의 기본이고 예. 가끔 1년짜리도 있긴 한데 거의 2년이에요. 충전료는 거의 2년이 기본이고 예. 뭐 제품에 따라 3년, 5년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근데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언제 구매했는지 포장지나 뭐 영수증 같은 거 보관을 안 할 텐데 2년이란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영수증은 지참하시도록 그렇게 권장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 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 사람의 영수증 버리지 말아라. 예, 온라인 사신 경우는 뭐 온라인에서 체크가 가능하니까 아하. 뭐큰 문제가 없고요. 오프라인에서 사신 경우는 그 구매 영수증을 갖고 계신 게 좋죠. 그렇군요. 온라인 구매 노하우 다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 노트북을 예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예. 제품을 사려면 사는 시기가 또 있잖아요. 시기에 따라 가격이 시기에 달라지나요?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언제 사면 과연 좋은가? 노트북 같은 경우는 특수 시기를 공략하는 게 좋아요. 특수 시기라 하면 지금이 어디인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시기예요. 그쵸? 예, 지금이 학생들이 이제 입학하는 시기거든요. 예. 이때 뭐 대학생이건 뭐 직장인이건 아니면 뭐 고등학생이건 노트북을 사는 그 수요가 제일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뭐 우리 다른 재화 같은 경우는 성수기에 이제 제한된 재화가 풀리고 또 사려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예. 뭐 대표적인 게 뭐 휴양지나 여행 상품 이런 거 성수기 때 엄청 비싸잖아요. 그쵸. 비행기 티켓이 그렇죠. 예. 근데 IT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예. 특히 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뭐 인기 제품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시하는 날이 되면 지방에서 부산이나 뭐 대구, 광주 이런 데서 업주분들이 트럭을 몰고 용산으로 오세요. 물건 받으려고. 진짜요? 그렇죠. 그때는 또 인터넷도 없고 막 이럴 때니까 어. 상거래가 활성이 안 됐으니까 먼저 와서 물건을 받는 사람이 먼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지방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이렇게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이 발전을 하고 또 다양한 이제 제조사들이 좀 더 쉽게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 수요가 있는 시기에 제조사들은 어떻게든 팔아내야 되거든요. 특히 노트북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이 시기가 제일 많이 팔 수 있는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프로모션이랑 가격 할인 정책 같은 걸 다 집중을 시키게 되죠. 실제로 제조사들의 타겟도 이때 다 집중이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시기죠. 구매하기에. 월로 얘기하면 2월에서 3월까지인가요? 그렇죠. 월로 얘기하면 2월에 3월이고 이때가 제일 좋은 시기고 예. 그래서 뭐 할인 프로모션 같은 것도 많고 끼워주는 이런 것도 많고 또 학생 할인, 뭐 교직원 할인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예. 그렇죠. 아마 학교에서도 이런 행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 S사 이런 데서 뭐 아카데미 특판 해가지고 네.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마감일을 공략하는 거예요. 월 마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제조사도 그렇고 예. 이제 뭐 유통사도 그렇고 영업하시는 분들이면 타겟이 있잖아요. 타겟이 있으면 뭐 월 타겟도 있고 또 연 타겟도 있는데 월 마감이 가까우면 사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감 타겟을 맞추기에 허덕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월 초에 다 맞춰놓고 놀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게 다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고 그래서 월 말이 되면 알게 모르게 할인 행사를 또 하십니다. 이게 대리점 점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요. 엄청 이거를 중요하죠.
못 지키게 되면 나중에 네. 또 할당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죠. 떨어질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할당량을 못 채우면 리베이트를 못 받죠. 그렇군요. 리베이트.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제조사 같은 입장에서도 연 타겟이 있어서 연 마감이 또 있거든요. 연 마감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제품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더 팔아내야 되는 또 그런 이유가 있죠. 예예. 그리고 또 유통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12월이 되면 세금에 대한 걱정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재고는 많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매입은 많은데 판매가 없어요. 예. 그러면 세금 정산할 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또 판매량을 유지하셔야 되는 게 그분들의 또 입장이죠. 아, 예. 아. 근데 간혹 회사마다 이 회계 시기가 다른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소비자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한국 회사는 거의 다 12월이잖아요. 근데 뭐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6월인 회사도 있고 네. 9월인 회사도 있어요. 사실 소비자가 뭐 쉽게 아시기는 힘들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유명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HP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아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잘 살려면 또 챙겨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또 시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으로는 시기에 또 이제 뭐 굳이 뭐 그렇게 크게 뭐 마감이 아니라 심야나 주말 요런 때 또 특가를 반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시치기까지 해야 돼요. 예, 이게 또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온라인 경우인데 예. 보통 온라인에서 제품을 팔 때 각 판매처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뭐 11번가, 지마켓, 옥션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같은 제품을 팔 때는 보통 가격을 다 비슷하게 유지를 해요. 예. 그래야 뭐 과열 경쟁도 안 일어나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서로 이제 몰마다 자기들이 모니터링하고 판매자들도 서로 다른 판매자들의 가격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밤이 되거나 주말이 되면 아무래도 모니터링을 덜 하게 되잖아요. 어이고. 그럴 때 반짝 치고 나가가지고 예. 최저가를 자리를 잡아서 반짝 팔아내는 그런 경우도 좀 종종 있어요. 그래요? 예, 아,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저 강변 테크노마트 이런데. 그렇죠. 아무래도 최저가가 되면 맨 위에서 검색이 되잖아요. 예, 최저가 예. 순으로 검색할 때 그럴 때 이제 반짝 찬스를 노리는 경우도 있죠. 하하. 아 진짜 제대로 쇼핑하려면 올빼미족이 돼야 되겠네요. 예, 뭐 전천후가 돼야죠. 아하. 그렇게 또 쇼핑몰에서 리스트를 상단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또 팁이 있다면 요새 모바일 쇼핑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모바일 쇼핑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이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책상에서 모니터링 하신단 말이에요. 아 보통 외부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모바일에서만 할인을 하게 하는 시스템도 요새는 다 있어요. 아 오. 맞아 맞아. 그래서 모바일에서 뭐 타임 세일 아니면 뭐 몇 개, 100개 한정 특가 이런 식으로 탁 치고 빠지는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아 상시 눈을 기울이고 계시면 또 좋은 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시기나 이런 거는 다 알았는데 그래도 좋은 제품을 고르는 노하우까지 챙겨야지 제대로 제품을 사지 않겠습니까? 예, 시기는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예. 이제 제품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보를 과연 어디에서 얻어야 되느냐. 일단 지금 요즘 뭐 전자제품을 사는데 사실 뭐 TV나 신문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그렇죠. 보통 대부분 인터넷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먼저 정보를 모아놓고 그 다음 오프라인에 가서 구경을 해요. 예. 만져보고 이래야지 오프라인 갔을 때 일단 호객 행위를 당하거나 음. 충동 구매를 하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실제 제품을 본 다음에 이제 다시 온라인에 가서 가장 싼 제품으로 구매를 하죠. 아니 오프라인 판매자분들은 되게 싫어하실 텐데요. 오프라인 판매자분들이 싫어하시더라도 뭐 개인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들은 그들 예. 사정이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시면 거기서 사시면 되는 거고. 아하 그렇군요. 제가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알아봤더니 요 가격까지 알아봤다고. 요거 맞춰줄 수 있냐고. 보통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는 예. 가격을 맞춰주는 대신에 예. 증정품이나 다른 혜택으로 이제 유도를 하시죠. 아, 예, 그럼 그런 혜택이 더 좋으면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트북을 예로 드실 텐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여성분들은 칩의 세세한 스펙 이런 걸 모를 수도 있거든요. 남자들도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은 내가 본 것보다 조금 싼데? 나 알고 봤더니 CPU가 i7으로 자기는 생각을 하고 가격을 맞춰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i5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온라인에서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되게 스펙이 많고 뭐 옵션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노트북도 그렇지만 그게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조립 PC 같은 경우로. 하나하나 제품 하나하나를 구성을 다 맞춰야 되는데 보통 이 구성이다라고 딱 해놓고 가격을 정해놔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품이 배송되어 오는 수도 있어요. 오이? 구성을 살짝 바꾸는 거죠. 그래요? 하긴 이거를 직접 열어서 확인해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 뉴스에 나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예. 용산의 그 조립 PC 하는 모 업체에서
어떤 한정 기간 동안 막 세일인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 부품들의 조합을 이렇게 리스팅을 해놔요. 예. 그럼 그거 보고 오 좋은 조합이다 그러고 사람들이 딱 구매를 하잖아요. 딱 사면 그 사람들이 배송을 받을 때는 조합이 바뀌어서 오는 거야. 아,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D로 시작하는 업체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꼭 구매를 하실 때는 그 구성에 제품 화면 스크린샷을 꼭 찍어두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려요. 아, 그래야 되겠군요. 그래야 이게 나는 이 제품을 이 가격에 주문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게 바뀌어서 왔을 때 왜 이렇게 왔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보면 같은 i7, i5더라도 이게 또 세대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인텔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1년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i7이라고 샀더니 알고 봤더니 3년 전 거야. 막 스카이레이크가 들어있고. 예. 네. 그럼 이게 가격 차이가 현격하게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명시를 다 해놔야 되고 하는데 음. 살짝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도 브랜드 쪽은 그런 꼼수는 잘 안 부리죠. 브랜드는 물론 꼼수를 안 부리지만 브랜드가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이 유통 구조를 좀 설명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전자제품이다. 그러면 이거를 제조를 하는 제조사가 있어요. 예. 제조사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외산 브랜드인 경우에는 수입사가 또 있겠죠. 국산 브랜드인 경우는 수입사는 없을 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유통하는 총판이 있어요. 네. 디스트리뷰터라고. 예. 그 총판이 이제 제조사에서 물량을 들여와요. 예. 그러면 총판이 이걸 직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총판이 이 제품들을 리셀러에게 또 공급을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아, 보통은 그래서 브랜드, 총판, 리셀러 요 세 가지 단계가 보통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요즘은 총판이 다이렉트로 세일즈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브랜드가 다이렉트로 세일즈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브랜드 특성이나 그런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요. 그 유통 구조는 그 정도이고 이제 그런 주체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지마켓, 11번가, 이마트, 홈플러스 요런 판매처 보통 이걸 채널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판매처 채널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IT 제품의 유통 구조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가장 저렴한 것은 총판이나 본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거 그거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 그거는 이제 제조사의 정책 따라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많아요. 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죠. 아. 오히려 뭐 직판하면서도 가격은 더 올려놓고 팔 수도 있고요. 아하. 방금 그 브랜드에서 만들긴 하지만 직접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는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의 노트북이더라도 총판이나 도매 이런 쪽을 거치면서 부품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총판이나 공식 리셀러 같은 경우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요. 이제 보통 그래서 뭐 물건을 사실 때 공식 총판, 공식 인증 리셀러 네. 이런 보통 마크가 달려 있어요. 네. 만약에 뭐 LG면 LG 공식 총판, 뭐 마이크로소프트면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리셀러 이런 식으로 다 마크가 있기 때문에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런 마크가 홈페이지 있다. 보통 좌측 상단에 보면 그런 마크가 있어요. 아, 그걸 봐야 되는군요. 예, 그런 거 보시면 그분들은 좀 믿을 만한 분들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공식적인 유통, 그러니까 브랜드, 총판, 수입사, 리셀러 말고 또 다른 세력들이 또 있긴 있죠. 예. 어유, 다른 세력은 또 그걸 뭐예요? 이제 흔히 그 용산에서 하는 말로 낙가마라고 해요. 낙가마. 아. 이분들은 이제 박가재님 옆에서 지금 예, 빵 터지셨어요. 예. 이분들은 이제 그 공식적인 유통 경로로 제품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예. 여기저기서 막 소싱을 하셔가지고 예, 치고 빠지는 이런 좀 행위를 주로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서 구매를 하시면 AS가 안 되거나 사후 처리나 뭐 이런 게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고 제품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낙가마 같은 그런 분들이 파는 거는 공식 뭐 이런 마크가 안 달려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 같으면 위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또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위조할까봐 여쭤본 건데. 그래서 상당히 온라인이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 그런 면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거를 이제 파악하시려면 네. 공식 뭐 이런 것도 물론 확인하시고 그리고 AS를 운영하시는지도 유무를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판매 이력이나 뭐 판매 구매자들의 리뷰 댓글 이런 걸 확인하시면 어느 정도 필터를 하실 수가 있죠. 리뷰도 조작을 많이 하잖아요. 리뷰를 조작하는 거는 요즘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요? 예, 리뷰는 구매를 한 사람만 달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거의. 예. 그러니까 문의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를 안 한 사람도 될 수 있는데 리뷰는 구매를 한 사람이 달고 그리고 만약에 리뷰 구매 안 한 사람이 뭐 악의적인 댓글 이런 걸 달았다 그러면 셀러가 그걸 다 검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님은 구매 안 하셨는데 왜 이러시죠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서 그런 식으로 달아요? 환기를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점이 있죠. 아하. 아 근데 저는 이제 이 리뷰 자동차 시승기를 자주 보기 때문에 딱 느낌이 오거든요. 아 이거 정말 자기가 직접 타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썼구나. 반대로 타긴 탔는데 이거는 H사가 원하는 대로 써줬구나. 딱 이렇게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런 거 결정하는 것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얻는 경로가 공식적인 경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공식적인 경로라 하면 제조사들이 뭐 보여주는 정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제조사 홈페이지나 이런 경우 그리고 뭐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그런 리뷰 예. 그리고 뭐 온라인에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써내는 그 커뮤니티의 뭐 피드백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제조사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일 공신력이 있는 정보죠. 하지만 공신력은 있지만 정보가 사실 되게 제한되어 있는 편이에요. 공신력이 있는 정보만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기나 이런 거는 없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비교하거나 이런 길은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데가 이제 온라인에서 팔고 있는 셀러들의 상품 페이지 그러니까 총판이나 리셀러들이 상품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 데는 보통 브랜드에서 주는 정보를 그대로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브랜드에서 주는 정보에 플러스해서 자기들이 또 뭐 프로모션 내용이나 이런 걸 갖다가 더 엎어서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을 만한 분들이 하는 것까지는 또 괜찮아요. 근데 이제 브랜드가 없는 제품들 소위 말하는 뭐 중국 저가형 브랜드 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페이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셀러들이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컨텐츠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격적이거나 상대를 비방하거나 아니면 좀 뭐 말도 안 되는 허위 광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좀 그런 걸 감안하시고 필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만약에 무슨 아이폰 케이블이다. 그러면 아이폰 정품 케이블이 2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정품 케이블이라 그러면서 3,000원, 4,000원에 파는 데도 있어요. 오. 뭐 리퍼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해요. 그리고 정품 아니면 100% 환불 이렇게 써놔요. 예. 근데 그거 정품 아니거든요. 어이?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100% 환불만 해줘요. 해주긴 해줘요? 해주긴 해요? 예. 정품 아니잖아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거든요. 일단 팔아놓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만 뭐라고 하면, 바꿔주는군요. 환불해주는 거죠. 이야. 그래도 나름 쿨한 양반들이네. 저는 그래놓고서 저승에서 해줄게요. 그럴 줄 알았어.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블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방법인데 이제 블로거나 유튜버도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요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거짓 정보를 알려주면 자기 팬이 떠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부분 거의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품 리뷰를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믿을만하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도 가끔 가다가 이제 제조사나 브랜드에서 제품을 협찬받거나 요청받아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은 반드시 그런 내용을 그 블로거 하단이나 유튜브 중간 영상 중간에 공지를 꼭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감안하고 소비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된 유튜버나 블로거들은 믿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근데 물론 또 이제 뭐 이제 한참 새내기 블로거나 이런 분들은 자기 순위나 구독자 수 올리려고 자극적이거나 좀 이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하. 이런 거는 좀 감안하셔서 이왕이면 팔로워 수가 그래도 좀 꽤 되는 그런 블로거나 유튜브에 글을 보시는 게 좋고 예. 또 블로거는 보통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많은 정보를 주시는 경우가 많고 유튜브는 대신에 영상이기 때문에 좀 쉽고 재미있게 정보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요 두 매체는 저는 좀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 경불진 자랑을 잠깐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정기 구독자만 3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데일리로 5만 명 이상이 듣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저희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가끔 이 경제 팟캐스트들보다 저희 순위가 좀 떨어져요. 그 느낌이네. 그렇군요. 네. 또 정보 얻을 수 있는 곳이 온라인 커뮤니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제 살아있는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예. 이게 아무래도 실제로 사용하시는 실사용자들이 올리는 후기이기 때문에 내가 얻고 싶은 거랑 살에 닿는 그런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폰 사용자라면 뭐 제일 큰 커뮤니티가 아사모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사용자라면 M35, MS에서 M35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데서 이제 관련 제품을 사고 싶다면 정보를 그런 데서 얻으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또 여기서도 낚시글로 유저들을 선동하거나 또 댓글 알바를 푸는 이런 데들이 또 있어요. 예예. 그래서 뭐 글을 보시다가 요 분들을 어떻게 필터하느냐 하면 가끔 가다가 뭐 유독 어느 특정 제조사의 제품을 뭐 강하게 홍보한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특정 제조사의 제품을 깐다던가 요러면 그분 아이디를 클릭해서 이전에 쓴 글을 한번 보세요. 이전에 쓴 글을 보면 이분이 내용이 좀 일관되게 어느 특정 제조사만 뭐 칭찬을 한다, 특정 제조사만 비방을 한다. 요러면 요 알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겠군요. 네. 저희도 삼성을 특정 비방을 많이 해요. 나 알바 아니에요. 예. 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정보 없는 방법 얘기해 주셨는데 네.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네. 그거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노트북을 원래 저는 맥북을 쓰거든요. 예. 맥북을 쓰는데 이제 좀 윈도우용 노트북도 하나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그 검색을 좀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일단 제 기준으로 정보를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할 때 고려했던 그런 요건들은 일단 무게, 디자인, 가격, 기능 요 정도였어요. 예예. 이거는 철저히 제 기준이에요. 예. 사람마다 왠지 예. 그램일 것 같은데. 저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래서 모니터 크기는 일단 저는 13인치 이하는 제외를 했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좀 그 외근이 많고 이러긴 하지만 요새 눈이 좀 어두워져가지고 그쵸. 슬슬 노안 올 때 됐죠. 이게 모니터가 너무 작으면 잘 안 보여요. 아하. 그래서 13인치로 결정을 했고 15인치는 또 들고 다니기 좀 너무 커요. 그렇죠.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13인치로 일단 봤어요. 그리고 이게 또 제가 뭐 다른 저희 브랜드를 대표해가지고 다닐 때가 많으니까 너무 좀 산티나거나 좀 디자인이 후지면 아무래도 그것도 좀 모양이 좀 빠지거든요. 뭐 저의 모양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저희 이제 브랜드의 좀 이미지를 위해서. 예예. 그래서 좀 디자인도 상당히 좀 고려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후보로 한 게 그 말씀하신 LG 그램,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그리고 그 삼성 노트북 9. 네. 요거는 이제 제꼈죠. 네. 그리고 HP 스펙터. 이렇게 네 가지를 후보로 정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그 스펙 같은 걸 비교한 다음에 오프라인 가서 구경을 했어요. 네. 오프라인 가서 구경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선택한 게 서피스 랩탑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일단 저도 제가 이거를 제일 많이 고려할 줄 몰랐는데 제일 큰 이유가 일단 디자인이었어요. 이게 디자인이 굉장히 잘 빠졌어요. 예예. 이게 맥북 같은데 MS 로고가 윈도우 로고가 달린 그런 느낌. 굉장히 좀 메탈릭으로 고급스럽게 좀 잘 빠졌고 예예. 들고 다녀도 뭐 전혀 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멋진 디자인. 예예. 그리고 무게도 이게 1.2kg 좀 넘나 그런데 그램처럼 이렇게 가볍진 않아요. 근데 뭐 제가 성인 남자가 들고 다니기에는 좀 부담 없는 그런 무게였고 사실 LG 그램도 이게 LG 치고는 굉장히 마케팅도 잘한 역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제 여동생이 노트북 사달라 그랬더니 그램을 사줬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한테는 그램이 가볍고 휴대하기도 좋고 그 친구가 쓰기에는 제일 좋은 노트북이었거든요. 예예. 근데 제가 쓰기에는 좀 이게 플라스틱 이런 것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그 키감 같은 것도 저랑은 좀 안 맞아요. 저는 좀 막 물건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막 잘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램은 아무래도 초경량화를 시키다 보니까 저는 진짜 그램 보면서 그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게 무게 줄이려고 스티커도 안 붙이고 이걸 갖다가 레이저 양각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0.1g이라도 더 줄여보려고. 저는 그건 정말 박수를 보내는데 예예. 근데 제가 쓰기에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램은 좀 배제를 시켰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제 서피스로 선택을 했는데 서피스가 또 좋은 점이 윈도우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요새는 보통 랩탑 노트북 사면 윈도우는 별도로 사가지고 직접 설치를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윈도우가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어서 그런 점도 좀 편했고 예예. 대신에 안 좋은 점을 좀 꼽으라면 이게 포트가 USB A 포트 하나밖에 없어요. 어이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보통 다 타입 C로 나와서 확장성을 넓혀 놓는데 요거 A 하나밖에 없어서 요거는 좀 불편한 점이 있고 네. 또 디스플레이를 뽑을 때도 보통 HDMI를 우리가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HDMI가 없고 미니 DP 단자가 있어요. 아하.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 이런 액세서리가 다 있으니까 이게 그 제한 요소가 아니었는데
보통 분들이 만약에 사시면 이거 액세서리를 별도로 또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사실 비슷해요. LG 그램이 보통 뭐 같은 사양이면 140만 원 선. 오. 예, 그리고 이 제품 서피스 프로 랩탑 같은 경우도 한 140만 원 선. 예. 근데 오히려 서피스 제품은 OS가 깔려 있기 때문에 더 싸다고 볼 수도 있죠. 그 솔리드 디스크 용량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SSD 같은 경우는 요새 다 SSD를 쓰잖아요. 속도 그렇죠. 때문에. 근데 그게 아무래도 아직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은 요새 그래서 SSD를 한 256기가 정도만 쓰시고 외장 하드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 그렇기도 아니면 해요. 클라우드도 많이 쓰시고. 그렇죠. 256 정도면 괜찮다는 거죠. 사실 뭐 슬림하게 쓰시는 분은 뭐 128기가 쓰셔도 예. 예, 다른 보조 장비를 활용을 하시면 뭐 돌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클라우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클라우드에 넣어가지고 이게 장점이라면 뭐 어디를 가도 똑같은 환경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단점은 어디를 가도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죠. 맞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서피스를 선택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안 사셨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사신 건가요? 아직 사진 않았어요. 아, 사진 않았는데 예, 이제 사는 요령을 좀 말씀을 또 드릴게요. 예, 일단 선택할 때까지는 개인의 취향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구매를 할 때는 취향보다도 이제 시스템이나 구조 이런 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공식 총판이나 공식 인증 파트너, 공식 리셀러 이렇게 인증받은 데를 먼저 보시는 게 좋고요. 예. 그 제품을 찍어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뭐 네이버나 포탈 이런 데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1번가나 뭐 지마켓 이런 데 몰에서 직접 검색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검색을 할 때 또 값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품의 보통 마케팅 이름을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피스 랩탑이라고 하면 서피스 랩탑이라고 이렇게 쳐서 넣죠. 그러면 이 서피스 랩탑에 수많은 사양들이 다 딸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서피스 랩탑 중에서 제가 살려고 찍어놓은 8기가에 256 이거를 갖다가 딱 찍으려 그러면 그 파트 넘버를 치면 돼요. DAG00103이라고 여긴 돼 있더라고요. 예, 예. 요거를 파트 넘버를 치면 딱 그 제품만 딱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좀 검색의 폭을 줄일 수가 있죠. 아, 예, 예. 근데 또 이게 또 모든 셀러들이 이 파트 넘버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게 해놓지는 또 않아요. 아하. 그래요?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병행하시는 게 더 보다 많은 검색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죠. 예, 예. 만약에 쇼핑몰에서 검색을 딱 하시잖아요. 검색을 했는데 그럼 검색값이 쫙 나오잖아요. 그 중에 맨 위에 나오는 애들은 다 광고예요, 사실은. 아, 파워셀러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뭐 핫클릭. 그렇죠. 예. 보통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그냥 뭐 랭킹이나 뭐 판매자 지수 뭐 아니면 판매 순위 이런 걸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첫 페이지에 있는 거는 보통 거의 다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감안하고 고르시는 게 좋은데 또 첫 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좋은 상품인 경우도 또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감안을 하시되 광고인 거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요새는 네이버에서도 이 광고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에서는 광고를 했지만 네이버는 그냥 검색 결과만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이버도 요새는 맨 처음에 보이는 몇 개는 광고인 경우가 많죠. 아, 그런 허점을 또 노리는군요. 그렇죠. 알고 계시는 좋은 정보. 예. 그러면 온라인에서 살 때 이것도 좀 감안해야 되잖아요. 쿠폰. 이거 어떻게 활용할까? 쿠폰이 요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많은데 쿠폰이라는 게 일단 그 몰에서 할인을 해주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이게 근데 잘 활용하면 좋은데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몰 전용 쿠폰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요런 거는 네이버나 검색 엔진을 거치지 않고 몰 내에서 검색해서 바로 살 때 요럴 때만 쓸 수 있는 쿠폰이에요. 요런 게 있는 이유가 네이버에서 사면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몰에서 검색했을 때보다 제품이 싸게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는 네이버의 제휴 서비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싸게 넘어온 거 같은 경우는 몰에서 사실 네이버에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몰 측에서는 자기 몰에서 직접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소비자를 더 늘리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몰 자체 쿠폰을 줘가지고 직접 검색하는 율을 높이려고 좀 하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요새는 또 스마트폰으로 많이 사시다 보니까 앱 전용 쿠폰.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죠. 맞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옛날부터 좀 있었던 쿠폰의 형식이고 요새 좀 괜찮은 게 장바구니 쿠폰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 알아요. 예. 다만 오면은 이제 장바구니 그렇죠. 맞춰가지고 쿠폰 주는 거. 그렇죠. 만약에 뭐
10만 원 이상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면 뭐 10% 할인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만약에 5만 원짜리 살라 그랬는데 5만 원짜리만 사면 그냥 제 돈 다 주고 사야 되는데 좀 기다렸다가 급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5만 원짜리 하나 더 넣어놔요 장바구니. 그렇죠. 그럼 그거 두 개를 살려면 10% 할인이 되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죠. 예. 이런 게 괜찮고 이런 장바구니가 제일 위력을 발휘하는 데가 온라인 면세점이. 아, 면세점요? 예. 일단 면세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면세 할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장바구니에 넣었을 때 할인해주는 그 폭이 굉장히 크대요. 아, 다른 쇼핑몰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크대요. 예예. 그래서 해외 가실 일이 있는 분들은 요거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또 팁이라면 팁이죠. 아하, 이거 챙겨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통신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통신사도 뭐 이제 SK 같은 경우는 같은 그 그룹 사인 11번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에서 물건을 사면 11% 할인을 해줘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매일 되는 건 아니고 매달 11일에만 그렇죠. 예, 자기 갖고 있는 멤버십 그 포인트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인이 되고 KT 같은 경우는 뭐 KT 몰에서 KT 포인트를 쓰면서 할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H몰에서 쓰면 7%한 달에 한 번 이런 것도 있고 LG U+도 G마켓에서 4,000원 할인되는 게 있을 거예요. 예예. 3만 원 이상 사면 4,000원 할인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프로모션도 가끔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특히 뭐 요즘 같은 시즌에 프로모션 같은 게 많은데 평소에 뭐 100만 원의 노트북 하나만 주다가 요즘 같은 때는 100만 원의 노트북 사면 마우스를 공짜로 껴드려요. 뭐 키보드를 공짜로 껴드려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는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 보통 신제품 같은 게 발매를 하면 제품 그 리뷰 같은 거를 수를 늘리려고 셀러들이 리뷰 프로모션 이런 걸 많이 하세요. 아, 포토 리뷰, 뭐 댓글 리뷰 이런 거. 예, 그쵸. 그래서 그럴 때 보시고 만약에 이게 1대1로 100% 주는 거다. 뭐 포토 리뷰 남겨주시면 이거 무조건 드려요. 이런 거면 무조건 하시는 게 좋고요. 아하, 보통 그럴 때는 마케팅 펀드 다 태워서 하거든요. 예예예. 그래서 이런 거는 하시는 게 좋고 경품 이벤트 이런 것도 자주 해요. 근데 사실 경품은 뭐 저거 해봐야 뭐 내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경불진 경품은 100% 거의 다 되죠. 확률 높죠. 굉장히. 그럼요. 벨킨 경품에서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서 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뭐 포토 리뷰 이벤트 하면 뭐 한 50분 드린다. 그러면 뭐 육무하시는 분이 뭐 100분 이 정도? 그러니까요. 거의 뭐 50% 찬스로 받으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경품을 응모 안 하면서 나는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얘기하는 사람이 박 PD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옛날에 디모 회사에서 예. 경품 준다 그래놓고 안 줘가지고 아, 아시죠?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온라인에서 경품하는 거 믿을 수 없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아니 저는 실제로 KT에서 경품을 받았는데 뭘 받았냐면 삼성 센스 노트북 오. 100만 원 넘어가는 거. 그걸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그 전화가 왔길래 아 혹시 이거 제세 공과금 띄는 거 아니냐. 제세 공과금 주는 거면 저는 안 받겠다 하려고 했더니만 제세 공과금도 자기들이 낸다고. 오. 그래가지고 그거 받았고요. 또 키넥트 있죠. 그것도 받으신 거예요? 네, 그것도 TV가 고장 나서 어쩔 수 없이 그 하이마트를 가가지고 LG전자 TV를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전화가 왔어요. 뭐가 당첨이 됐대요. 잘 되시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제가 응모도 안 했는데 저한테 팔았던 분이 응모를 대신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밥 한번 사드렸어요, 그분. 그래서 근데 저는 웬만한 경품 뭐 이벤트나 이런 거 있으면 100% 다 응모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당첨이 되죠. 예, 그 요새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어져서 대부분은 이제 다 양심적으로 하시고요. 그러니까요. 공식 인증 리셀러 이런 데서는 다 양심적으로 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도 할 때는 제가 1등 상품은 꼭 제가 그 전화를 직접 드려요. 예. 그 너무 기뻐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되게 좋아들 하시거든요. 예. 진짜로 주네요 막 이러면서 그러시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예. 이거 진짜 주는 거 맞아요? 예. 그랬는데 진짜 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뭐 경품 이벤트 하면 꼭 한번 관심 가져주세요. 예. 저희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통해서 이벤트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포스팅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벨키는 또 아이폰이 새로 나올 때마다 거의 아이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해요. 아이폰을 네. 아예 준다고요? 네, 아예 아이폰을 뭐 1등한테 드리는 이벤트를 거의 매년 하고 있죠. 제가 드린 아이폰만 한 4개 정도?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이제 벨킨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수령하시고 가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 사진 찍고. 네네. 근데 보통 저희가 1차 출시국이 아니니까 예. 이거를 빨리 받기가 어려운데 저희는 또 그거를 해외에서 공수해서 아하. 빨리 받으실 수 있게 또 이벤트를 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폰 나올 때 애플 사이트에 들어갈 게 아니라 벨킨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겠네. 네, 벨킨 페이스북을 꼭 페이스북으로. 네, 예. 하시면 저는 좋을 것 진짜 같아요. 드리려 그러는데 응모를 안 하시면 정말 그래요? 상실감이 드리고 밀려옵니다. 방법이 없는 거야. 저희라도 응모해야 되겠네요. 제가 왜 안 걸리냐고 하냐면은 제가 차주는 경품을 10번도 넘게 했거든. 겨우 단 한 번도 되지 아. 않았어요. 아, 참. 좀 센 걸로 하셨네. 아니 겨우 10번 해가지고 안 된다면 안 되죠. 저는 거의 매일같이 경품 이벤트 있으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영화 예매권이라도 당첨되잖아요. 제가 매번 보여드리잖아요. 이번 달에도 영화 예매권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를 하죠. 부작용이 꽤 많아요. 이상한 데서 전화가 하루에 한 5통은 넘게 와. 아니 그건 감안을 해야죠. 감수를 하고 해야죠. 오늘 IT 천리안 벨킨의 안정환 차장님, 박민희 과장님으로부터 IT 제품 제대로 구매하는 노하우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특히 이벤트 꼭 응모해야겠다 이런 결심도 쓰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정말 드립니다. 예. 거기다가 경불진과 벨킨이 하고 있는 프로모션. 이게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훨씬 싸다. 이거 네. 저희가 명심을 해야 되겠죠? 네, 요거 정말 작정하고 만든 거니까 관심 많이 기울여주세요. 예. 아니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은요. 제가 김생민의 영수증이 떠올라요. 그래서 IT 안정환의 영수증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끝물이에요, 영수증. 영수증 끝물인가요? 좀 됐죠. 예.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주 후에 또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 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투명한 편이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 그래서 뭐 아이폰 이번에 한국이 뭐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비싸네 해도 그 차이는 사실 뭐 10%가 넘어가거나 그런 수준은 아닌 거죠. 예. 또 뭐 저희 뭐 벨킨 제품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제일 싼 편이에요, 가격이. 한국이 제일 싸다고요? 예. 그 이유는 안정환 차장님의 역량 덕분에. 예, 사실 뭐 제가 한국 가격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물론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 박민희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신 거 보니까 박민희 과장님도 같이 결정하신 아니 것 과장님 같은데요. 결정 안 하세요. 그래요? 예. 네,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도 예. 좀 한국의 다른 제품들, 유사 제품들 경쟁도 많고 해서 가능하면 좀 거품을 제일 줄여서 가격을 싸게 세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벨킨 제품은 직구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한국이 거의 제일 싸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싼데 지금 프로모션 하는 거는 더 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얼마나 더 싼 거죠? 일단 최저가보다 최소한 뭐 1,000원, 2,000원이라도 더 싸게 세팅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레이어를 배제했기 때문이거든요. 레이어가 뭡니까? 레이어라고 하면 층이잖아요. 예. 유통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를 하나 더 거친다던가 뭐 셀러를 하나 더 거친다던가 그러면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또 마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마진 폭을 제외하고 가격이 책정되게 되는데, 아하. 이제 저희 이번에 프로모션 한 거 같은 경우는 저희 파트너사의 자사모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레이어를 한 껍을 없애가지고 더 싸게 공급이 가능했던 거죠. 이 전문 용어로 산지 직송. 뭐 그렇죠. 예. 예. 직거래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군요. 프로모션 좀 길게 하실 거죠? 아, 그럼요. 예. 연장해야죠. 예. 그리고 그 몰에 올라와 있는 상품들, 요 장점들을 네. 이 벨킨 제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맛, 이런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네, 그렇죠. 또 애청자분들이 이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구나, 이걸 공감을 하시죠. 다시 벨킨 프로모션 얘기로 돌아갔어요. 일단 뭐 살짝 맛배기만 말씀드리면 예. 저희 제품은 일단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저희가 마케팅 쪽으로 만든 말도 아니고 저희가 한국에서 10년 넘게 이제 유통 활동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소비자들이요? 예, 믿고 쓰는 벨킨이라는 말이 저희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뭐 저희가 이제 여러 기간 동안 좀 정직하게 계속 유통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 자체 퀄리티가 좋아서 뭐 고장이 나거나 고장이 혹시 나더라도 철저히 AS를 대응을 해드린 점 같은 경우가 높게 타 주셔서 그런 별명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예.
또 저희 제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제품이 2년 이상의 그 품질 보증을 지원을 해요. 오호. 이거는 이 업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럼 만약에 그 충전하는 줄이 있잖아요. 네. 이게 끊어지면은 2년 안에 끊어진 게 이제 공짜로 붙여주나요? 고의로 뭐 끊어뜨린 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네. 네. 네, 저희가 다 새 걸로 교환을 거의 해드려요. 오, 교환을. 네. 아 1대1로 그냥 교환해 주는 네, 거예요? 네, 네. 이야. 이거 모르셨죠? 수리가 아니고. 예. 예, 전혀 몰랐어요. 2년 일단 거의 기본이고 예. 가끔 1년짜리도 있긴 한데 거의 2년이에요. 충전료는 거의 2년이 기본이고 예. 뭐 제품에 따라 3년, 5년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아니 근데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언제 구매했는지 포장지나 뭐 영수증 같은 거 보관을 안 할 텐데 2년이란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영수증은 지참하시도록 그렇게 권장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 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 사람의 영수증 버리지 말아라. 예, 온라인 사신 경우는 뭐 온라인에서 체크가 가능하니까 아하. 큰 문제가 없고요. 아, 오프라인에서 사신 경우는 그 구매 영수증을 갖고 계신 게 좋죠. 아 그렇군요. 온라인 구매 노하우 다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 노트북을 예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예. 제품을 사려면 사는 시기가 또 있잖아요. 시기에 따라 가격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나요?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언제 사면 과연 좋은가? 노트북 같은 경우는 특수 시기를 공략하는 게 좋아요. 특수 시기라 하면 지금이 어디인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시기예요. 아, 그쵸. 예, 지금이 학생들이 이제 입학하는 시기거든요. 예예. 이때 뭐 대학생이건 뭐 직장인이건 아니면 뭐 고등학생이건 노트북을 사는 그 수요가 제일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뭐 우리 다른 재화 같은 경우는 성수기에 이제 제한된 재화가 풀리고 또 사려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예예. 뭐 대표적인 게 뭐 휴양지나 여행 상품 이런 거 성수기 때 엄청 그쵸. 비싸잖아요. 비행기 티켓이 그렇죠. 예. 근데 IT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예예. 특히 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뭐 인기 제품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많았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시하는 날이 되면 지방에서 부산이나 뭐 대구, 광주 이런 데서 업주분들이 트럭을 몰고 용산으로 오세요. 물건 받으려고. 진짜요? 그렇죠. 그때는 또 인터넷도 없고 막 이럴 때니까 어. 상거래가 활성이 안 됐으니까 먼저 와서 물건을 받는 사람이 먼저 팔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지방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이렇게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이 발전을 하고 또 다양한 이제 제조사들이 좀 더 쉽게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 수요가 있는 시기에 제조사들은 어떻게든 팔아내야 되거든요. 특히 노트북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이 시기가 제일 많이 팔 수 있는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프로모션이랑 가격 할인 정책 같은 걸 다 집중을 시키게 되죠. 아하. 실제로 제조사들의 타겟도 이때 다 집중이 돼 있어요.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시기죠. 구매하기에. 아. 월로 얘기하면 2월에서 3월까지인가요? 그렇죠. 월로 얘기하면 2월에 3월이고 이때가 제일 좋은 시기고 예.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1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IT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IT 천리안 벨킨의 안정환 차장님, 박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벨킨의 안정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희 과장입니다. 예, 설 연휴는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쉬니까 좋더라고요. 오래 네. 쉬셨어요. 네. 푹 쉬었습니다. 예, 아니 시댁 다녀오고 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자분들은.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거. 아, 그래요? 시댁이 네. 어디세요? 저희는 시댁이 성수동이라서 근데 원래 자주 이렇게 뵙기 때문에 뭐 딱히 설이라고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렇군요. 고속도로와는 별로 관계가 없겠어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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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 차장님은 네, 저희는 집이 서울 큰 집이라서 예. 저도 항상 그냥 집에 있죠. 처가는 못 다녀오셨죠? 예, 멀리 저는 계시잖아. 처가가 일본이라서 그러니까. 예, 거기 못 가죠, 잘. 아하. 매년 그랬습니까? 1년에 한두 번은 가긴 하는데요. 예. 설날에는 이제 자주 가는 편은 아니죠. 하긴 요즘은 워낙 이 명절 때 해외여행을 많이 가니까 예. 비행기 싸기 굉장히 비싸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본은 설을 또 쉬지도 않으시니까 그렇죠. 신정 쉬시거든요, 일본은. 그러겠네요. 저희가 설 전에 삼성 특
특집을 연일을 했거든요. 네, 기억나요. 제 드래곤의 집행유예에 붕괴하면서 한국의 정경유착과 그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노하우 이런 거를 계속 방송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예. 온라인에서 이제 IT 전자제품을 좀 잘 사는 방법을 전달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 그래서 오늘은 노트북을 좀 여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골랐던 후보 제품 중에 삼성 제품도 사실 있었거든요. 어.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딱 겹쳐가지고 과감하게 후보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아우, 잘하셨어요. 저희 애청자분들이 만약 삼성 있었으면 화를 내셨을 것 같아. 네, 네, 그래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그 노하우 하나하나 알려주시죠. 네, 그럴까요? 그럼 온라인에서 일단 제품을 사는 법이라고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단 전자제품이나 IT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 동일한 브랜드가 동일한 제품을 전 세계에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아이폰이라든가 뭐 삼성의 노트북이라든가 LG 노트북이라든가 이게 한국에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같이 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투명성이 보장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 이런 거는 사실 뭐 영국에서는 뭐 10만 원인데 한국 오면 뭐 100만 원으로 둔갑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좀 그런 나라별 격차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좀 적고 그래도 다른 산업에 면적이 되잖아요. 최저가 예. 순으로 검색할 때 그럴 때 이제 반짝 찬스를 노리는 경우도 있죠. 하하. 아, 진짜 제대로 쇼핑하려면 올빼미족이 돼야 되겠네요. 예, 뭐 전천후가 돼야죠. 아하. 그렇게 또 쇼핑몰에서 리스트를 상단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또 팁이 있다면 요새 모바일 쇼핑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모바일 쇼핑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이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책상에서 모니터링 하신단 말이에요. 아, 보통 외부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모바일에서만 할인을 하게 하는 시스템도 요새는 다 있어요. 아, 오. 맞아, 맞아. 그래서 모바일에서 뭐 타임 세일 아니면 뭐 몇 개, 100개 한정 특가 이런 식으로 탁 치고 빠지는 이런 것들도 또 있죠. 그래서 아, 상시 눈을 기울이고 계시면 또 좋은 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시기나 이런 거는 다 알았는데 그래도 좋은 제품을 고르는 노하우까지 챙겨야지 제대로 제품을 사지 않겠습니까? 예, 시기는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예, 이제 제품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보를 과연 어디에서 얻어야 되느냐? 일단 지금 요즘 뭐 전자제품을 사는데 사실 뭐 TV나 신문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그렇죠. 보통 대부분 인터넷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먼저 정보를 모아놓고 그 다음 오프라인에 가서 구경을 해요. 예. 만져보고 이래야지 오프라인 갔을 때 일단 호객행위를 당하거나 음. 충동 구매를 하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실제 제품을 본 다음에 이제 다시 온라인에 가서 가장 싼 제품으로 구매를 하죠. 아니 오프라인 판매자분들은 되게 싫어하실 텐데요. 오프라인 판매자분들이 싫어하시더라도 뭐 개인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들은 그들 예. 사정이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시면 거기서 사시면 되는 거고. 아하, 그렇군요. 제가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알아봤더니 요 가격까지 알아봤다고. 요거 맞춰줄 수 있냐고. 보통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는 예. 가격을 맞춰주는 대신에 예. 증정품이나 다른 혜택으로 이제 유도를 하시죠. 아, 예, 그럼 그런 혜택이 또 더 좋으면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트북을 예로 드실 텐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여성분들은 칩의 세세한 스펙 이런 걸 모를 수도 있거든요. 남자들도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은 내가 본 것보다 조금 싼데? 나 알고 봤더니 CPU가 i7으로 자기는 생각을 하고 가격을 맞춰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i5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온라인에서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되게 스펙이 많고 뭐 옵션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노트북도 그렇지만 그게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조립 PC 같은 경우로 가면. 하나하나 제품 하나하나를 구성을 다 맞춰야 되는데 보통 이 구성이다라고 딱 해놓고 가격을 정해놔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수도 있어요. 어이? 구성을 살짝 바꾸는 거죠. 그래요? 하긴 이거를 직접 열어서 확인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 뉴스에 나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예. 용산의 그 조립 PC 하는 모 업체에서 어떤 한정 기간 그래서 뭐 할인 프로모션 같은 것도 많고 끼워주는 이런 것도 많고 아, 좀 학생 할인, 뭐 교직원 할인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예. 그렇죠. 아마 학교에서도 이런 행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 S사 이런 데서 뭐 아카데미 특판 해가지고 네.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마감일을 공략하는 거예요. 아, 월 마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제조사도 그렇고 예. 이제 뭐 유통사도 그렇고 영업하시는 분들이면 타겟이 있잖아요. 타겟이 있으면 뭐 월 타겟도 있고 또 연 타겟도 있는데 월 마감이 가까우면 사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감 타겟을 맞추기에 허덕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월 초에 다 맞춰놓고 놀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게 다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고 그래서 월 말이 되면 알게 모르게 할인 행사를 또 하십니다. 이게 대리점 점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요, 엄청 이거를 중요하죠. 못 지키게 되면 나중에 네. 또 할당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죠. 떨어질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할당량을 못 채우면 리베이트를 못 받죠. 그렇군요. 리베이트.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제조사 같은 입장에서도 연 타겟이 있어서 연 마감이 또 있거든요. 연 마감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제품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더 팔아내야 되는 또 그런 이유가 있죠. 예예. 그리고 또 유통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12월이 되면 세금에 대한 걱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고는 많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매입은 많은데 판매가 없어요. 예. 그러면 세금 정산할 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또 판매량을 유지하셔야 되는 게 그분들의 또 입장이죠. 예. 아. 근데 간혹 회사마다 이 회계 시기가 다른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소비자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한국 회사는 거의 다 12월이잖아요. 근데 뭐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6월인 회사도 있고 9월인 회사도 있어요. 사실 소비자가 뭐 쉽게 아시기는 힘들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유명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HP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아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잘 살려면 또 챙겨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또 시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으로는 시기에 또 이제 뭐 굳이 뭐 그렇게 크게 뭐 마감이 아니라 심야나 주말 요런 때 또 특가를 반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시치기까지 해야 돼요. 예, 이게 또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온라인 경우인데 예. 보통 온라인에서 제품을 팔 때 각 판매처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뭐 11번가, 지마켓, 옥션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같은 제품을 팔 때는 보통 가격을 다 비슷하게 유지를 해요. 예. 그래야 뭐 과열 경쟁도 안 일어나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서로 이제 몰마다 자기들이 모니터링하고 판매자들도 서로 다른 판매자들의 가격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밤이 되거나 주말이 되면 아무래도 모니터링을 덜 하게 되잖아요. 어이고. 그럴 때 반짝 치고 나가가지고 예. 최저가를 자리를 잡아서 반짝 팔아내는 그런 경우도 좀 종종 있어요. 그래요? 예,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저 강변 테크노마트 이런 데. 그렇죠. 아무래도 최저가가 되면 맨 위에서